코로나19에 감염되신 분들이 후각과 미각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기저에 깔린 그 원인 혹은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을 오늘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한창 기승이어서 대면 수업이 지금 전면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번 주에 그 재미나는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람들이 그 전조 증상으로 미각과 후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여러 차례 보고가 되었고요. 특히 그 한국이나 중국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발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바로 선모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각과 후각을 잃어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선모라고 하는 그 세포 내 소기관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선모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집신벌레 같은 걸 예로 들면 집신벌레가 앞으로 진행할 때 혹은 뒤로 갈 때 선모를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가거나 뒤로 오거나 이런 그 운동성 기관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선모는 사실 우리 몸 안에도 있죠. 우리 몸 안에 정자가 난자를 향해서 나아갈 때 선모를 사용해서 움직입니다. 굉장히 그 힘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죠. 그 선모가 전통적으로는 움직이는 그런 작업에 관여를 한다, 이렇게 얘기들 참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선모가 촉각, 그 다음에 미각, 그 다음에 후각, 청각, 시각, 이 5가지 이 감각이 있는데, 그런 감각을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자궁 속에 있을 때 이미 저런 감각들이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기 그 사진에 보시면 사실은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단 하나의 세포로부터 이렇게 큰 몸뚱아리를 이렇게 유지하게 됐는데, 그 상당 부분은 엄마 뱃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인간의 세포 중에서 가장 큰 세포는 난자.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난자입니다. 난자는 우리가 볼펜으로 글씨를 쓰다가 마지막에 점을 하나 딱 찍었을 때 그 점의 크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치면 머리카락의 지름 정도.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세포 약 250종, 뭐 400종, 뭐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은 세포의 종류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뭐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본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런 세포에 정자가 이렇게 움직여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 가지고 하나의 세포,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이 2개로 나뉘고 4개로 나뉘고 이런 식으로 계속 2개씩 나눠지면서 결국은 세포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한 4주, 5주 정도가 되면은 5mm 정도가 돼요. 그때부터 심장이 나타나고 그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 4주 정도가 지나면 심장이 보여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피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갖은 기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소화기관에서 폐가 나오고 간이 나오고 췌장이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 기관뿐만 아니라 기관의 기능, 촉각, 피부에 있는 촉각이 가장 먼저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각입니다. 미각은 엄마의 양수 속에 있는 영양물질, 심지어는 엄마가 먹은 음식물의 영양소까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애기들이라고 해서 그냥 크기만 작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후각입니다. 후각이 발달하고요. 그러면서 얼굴이 생겨나고 얼굴에 콧구멍이 나오고 이러면서 후각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발달하는 것은 청각이고 그 다음에 가장 늦게 이 발달하는 것은 시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촉, 미, 후, 청, 시 이런 표현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식으로 발달 과정을 거쳐서 우리 그 감각계가 완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감각계는 태어나고 나서도 한동안 지난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발생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기들 다 태어난 친구들은 이렇게 앞에 있는 그 근실해 가지고 앞에 있는 걸 잘 못 보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기억 안 나시죠? 자, 저런 감각을 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 기관은 선모라고 하는 건데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 세포의 그 노가 그러니까 배 뒤에 노가 하나가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포막에 노가 하나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개의 선모가 뭉쳐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움직이는 이런 그 동시적인 한 방향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들어있고 기도가 여기서 두 군데로 갈리면서 상기도 부분이고 그다음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하기도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기도까지는 이 선모들이 있습니다. 이 선모들은 운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선모 안쪽을 보면은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 리듬에 따라서 축을 가지고 있는 이 선모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아까 촉, 미, 후, 청, 시를 얘기했는데 그 5가지 감각 중에서 촉각은 선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촉각을 제외한 나머지 미, 후, 청, 시는 전부 선모가 관여를 합니다. 자, 후각 멍울이라고 하는 이 코 안에 이 빈 공간이 있어요. 이 빈 공간에 냄새 물질이 들어오면 여기서 그 냄새 물질의 정보가 그 신경 신호로 변화하면서 중추신경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거기서 어떤 냄새가 난다는 것을 해결합니다. 놀랍게도 그 해석하는 방식은 경험, 어렸을 때 여러분들 먹어본 경험. 그러니까 그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뭐 이런 예도 있지만 어떤 냄새는 사실 훈련이 필요한 그런 감각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미각하고 후각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해부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나온 데이터인데 여기 우리 보통 미래라고 배우는데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이 맨 앞쪽은 단맛, 여기 뭐 양쪽 여기는 쓴맛, 뭐 이런 신맛 그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거 틀렸습니다. 그 잘못된 정보였어요. 실제로 우리 혀 안에는 미래라고 하는 세포 집단이 있는데 그 안에서 5가지를 그냥 이렇게 그 분포의 구분 없이 다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논문을 보면 이 혀가 냄새도 맡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혀가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였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반대도 있어요. 코 쪽에 미각을 코에서 맛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 혹시 냄새 코가 이렇게 들이마심으로 스니핑이라고 하는데 들이마심으로써 냄새를 맡는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입속에서 이렇게 휘발해서 나오는 냄새 물질이 코로 들어가 가지고 코에 아까 후각 멍울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수용체들, 후각 수용체들을 건드리면서 냄새가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냄새뿐만 아니라 미각을 2개를 섞어가지고 뭐 향미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2가지는 굉장히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이 후각과 미각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빈도수가 뭐 30%에서 50% 사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저는 선모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폐가
공기가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정한 부피를 유지하고 있으려면은 폐는 계면 활성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폐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점액은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니까 우리 폐는 비교적 깨끗하다고 얘기를 해요.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그 소리는 뭐냐면 우리 끊임없이 호흡하잖아요. 이쪽으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다 들어갑니다. 먼지까지. 거의 대부분은 바깥으로 밀어내거나 소화기관으로 넘겨버린다는 거죠. 그런 일이 멈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유 때문에? 아마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피에 있는 섬모들이 제 기능을 못하면 점액은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어오고 자극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중력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폐 쪽에 점액이 차 있는, 그러면서 폐가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거죠. 점액이 차 있으면 공기하고 공기를 통해서 이 산소를 계속해서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혈액을 이렇게 마주치는 그 자리에서. 이게 그 공기가 채워져 있어야 될 자리가 점액처럼 끈끈한 것들이 있으면 아마 숨도 못 쉴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섬모하고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사실은 생명체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구분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어요. 언제든지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뱃속에, 대장 속에 2kg의 세균이 있다.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세균입니다. 2kg이라면 대충 간보다 조금 더 무거운 무게, 우리 여기에 있는 간. 굉장히 많은 수의 세균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세균들을 숫자를 무한증식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바이러스들도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상상하고 싶지는 않죠. 이런 친구들 늘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친구들 여기 들어와 있을 때는 안전해요. 호흡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섬모가 16번씩 움직이면서 바깥으로 뿜어주기 때문에 안전해요. 대부분 안전합니다. 대부분 건강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코로나19처럼 19처럼 전파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메르스 같은 경우나 뭐 사르스 같은 경우는 한 100명이 감염이 돼서 10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는 10,000명이 감염돼 가지고 100명이 죽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팬데믹이라고 저희들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친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르스나 메르스 이런 친구들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마스크를 쓰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친구들은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재생산해야 될 장소를 무슨 수로 찾겠습니까? 이 친구들은 순전히 세포 생물학적인 기제, 메커니즘에 따라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이 친구들은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재생산할 수가 있고 세포를 깨고 나와서 바깥으로 다른 숙주를 찾아와서 가는 그런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완전한 생활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스파이크가 있다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 축구화 밑바닥에 있는 그 스파이크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기가 튀어나와 있는데 이 돌기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수용체에 딱 달라붙어야 돼. 그리고 사르스하고 좀 다르게 더 깊이까지, 그러니까 더 폐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세포들이 이런 그 수용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잘 들어갑니다. 굉장히 잘 들어가는데 이게 사르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지금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코로나 이 환자들이 후각이 나빠졌다, 후각이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미각의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저 바이러스가 혹시 섬모를 가지고 있는 세포에도 붙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저는 섬모 쪽을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섬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들이 미각과 후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이런 친구들은 우리 호흡기 쪽에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미각, 후각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요 수용체를 선모를 가진 세포들이 혹시 가지고 있는지 있어요. 찾아냈어요. 제가 논문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실험을 해가지고 이것을 서로 연결하면 이게 하나의 그 확립된 이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단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단식하면은요 미각이 완전히 살아납니다. 한번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단식한 게 아니라 먹을 게 정말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단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흘 굶어서 담 안 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감각이 떨어졌어요. 그게 혹시라도 선모의 기능이 떨어졌거나 선모가 문제가 있었다면 이 선모의 기능을 되살려주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건데 이 굶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굶는 건 굉장히 위험한 그 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역계에 에너지를 공급해줘야지 싸워야 되거든요. 선모는 굶으면은 생기고요. 많이 먹으면 줄어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 고지방 식이, 그 다음에 단백질 많은 거, 이런 식의 그 뉴트리언트가 풍부한, 영양소가 풍부한 그런 다이어트를 줬더니 선모가 좀 길이가 좀 줄어들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발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한의사, 옛날 그 동의보감 전에, 그러니까 황제의 내경이라는 책을 쓰신 분, 뭐 그런 데를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프면, 감기가 걸렸다든지 뭐가 아프면은 쓴 약을 잘 먹는데, 그 쓴 약을 먹는데 이게 쓰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계속 먹다가 이제 나을 때가 됐어요. 나을 때가 돼가지고 이 환자가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왜 이 약이 이렇게 써?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의사분께서는 이 사람이 이제 나을 때가 거의 됐나 보다. 이런 식의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선모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는 비터가 뭐냐면 쓴맛이에요. 여러분들 그 미세먼지 같은 거 탁 먹으면 그게 맛이 느껴지세요? 약간 쓴맛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쓴맛은 우리 인간이 가장 잘 발달시켜온, 그러니까 5가지 뭐 단맛, 쓴맛, 신맛 뭐 이런 것 중에서도 가장 잘 발달시켜온 그런 감각입니다. 그중에 왜 그러냐면 굉장히 독성이 있는 물질들이 공교롭게도 쓴맛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먼지가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도 쓴맛으로 느낀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세균이 감염이 될 때, 세균이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도 우리 몸은 그걸 약간 쓴맛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쓴맛으로 느끼게 된다면 그때서부터는 이것을 뱉어내는 이런 식으로 그런 동작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그 세포는 사실은 우리 몸의 빌딩 블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혹시 레고 블럭 가지고 그 장난감 만들어 보셨겠지만 그 레고 블럭은 같은 세트들도 있고 다른 세트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세포랑 같은 기능적으로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특별히 감각을 담당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고 그런 감각을 담당하는 그 세포들은 주로 이쪽에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의 전면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포들은 그런 특성 플러스 그런 특성에 더해서 선모라는 그런 그 장치, 세포 장치를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랑 관련해서는 이런 식의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후각과 미각, 냄새 맡는 것과 맛을 구분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지금은 그 두 개가 거의 합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각과 미각은 한 뭉치로 가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질병과 관련해서 혹은 증상과 관련해서도 한꺼번에 취급하고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미있게 들으셨나 궁금한데 제가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